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0년 4월 6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청구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닙니다.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 브리핑 먼저 간단하게 해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트코인에 대한 시세 관련 전망들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번엔 사태에서 이 어려운 장세를 벗어나 본격 반등장이 올 수 있을까에 대한 어, 기대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매수 신호가 있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그 어떤 신호인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2.0 가격 상승 모멘텀을 예상한다라는 기사도 있고요. 그리고 브라질 금융당국에서 블록체인 정보 공유 플랫폼 피어를 출시한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 연준에서 대차 대조표가 5조 8천억 달러를 돌파했다라고 하면서 대안이 CBDC다라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에 대한 우선 기술적 분석들 같이 한번 살펴보고 가격 전망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가격 지금 현재 가격이 6,791달러 선에 위치해 있는데요. 가격이 큰 등락 없이 계속 횡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도 아래쪽으로도 아직 명확하게 방향을 잡지 않고 계속 가격을 모아가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요. 이 형태가 언제까지 이제 갈지인데 이거는 곧 결정이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거래량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변동성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이 가격은 계속 이제 모아지는 상황인데요. 이게 앞으로 막 뭐 몇 달을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고 분명히 위쪽으로나 아래쪽으로 방향성은 한 곳으로 분명히 틀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변동성이 생기면서 어디로 이제 틀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일 텐데 방향을 한쪽으로 너무 전망하지 마시고 그냥 나왔을 때 대응하는 정도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켜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현재는 이 가격이 계속 위쪽으로 모아지는 형태이라고 많이들 이제 보고 있고, 그래서 위쪽으로는 확률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아래쪽보다는. 근데 그 확률이니까요. 그거는 뒤에서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위쪽에 아직 저항선들도 남아 있습니다. 7,000달러 선과 그리고 7,600달러 선. 이 저항선들이 다 살아있는 상태고, 이 위쪽으로 상승한다면 보통 8,000달러나 7,600달러까지도 상승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이쉐브 유리의 분석인데요. 모이쉐브 유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트라이앵글 패턴으로 가격이 이렇게 60분 봉상으로 모아지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저항선 6,950달러 선과 그리고 아래쪽에 지지선 6,650달러 선을 계속 횡보하면서 이렇게 계속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방향성을 위쪽으로 틀 가능성을 지금 열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선을 돌파하고 위쪽으로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모이쉐브 1위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런 식으로 지금 이 패턴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4까지 나왔으니까 이제 5에서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알렉스 클레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두 가지 방향 다 열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위쪽으로 지금 6,867달러를 돌파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과 그리고 6,700달러를 깨고 내려가는 흐름들, 이 흐름들이 이제 두 가지가 나온다고 하는 건데요. 네, 스트롱 서포트 존은 6,607달러 선을 보고 있고, 스트롱 레지스턴스는 지금 6,867달러 선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우선 위쪽으로 지금 상승 돌파하면 7,018달러, 그리고 7,100, 그리고 7,233 정도까지 이렇게 상승하는 가능성들, 이 시메트리컬
트라이앵글로 이제 이 규정 잡힌 이 삼각형 모형이죠. 근데 이 삼각 수렴 형태가 결국엔 한쪽 방향을 찾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 남지 않았죠. 지금 이걸로 봐서도. 그래서 그 방향성을 아래쪽으로 찾게 된다면 지금 6607, 6500 그리고 6388 굉장히 단기적인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살짝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뭐 이 정도까지 분석이라는 거 열어놓고 보시길 바라고요. 뭐 디라브로브도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디라브로브는 지금 이 이동평균선으로 조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200 이동평균선 이 위쪽에서 돌파를 하고 위쪽으로 가격의 자리를 잡는다면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고 추가적으로 8,000달러까지 상승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100 이동평균선 아래쪽으로 만약 내려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6,000달러에서 뭐 4,000달러까지 5,000에서 4,000달러까지도 추가적인 하락세가 있을 수 있다. 큰 하락세죠. 이제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매수 신호가 켜졌다라는 기사인데요. 이거는 지금 이제 블룸버그에서 발표한 리서치에서 나온 겁니다. 비트코인이 최근 중요한 기술적 저항 가격대를 돌파하고 지금 그 Divan Buying and Selling Pressure Gauge라는 뭐 이런 그게 있나 봐요. 근데 이 시그널 이제 모형인데 지표인데 이게 이제 매수 신호가 이제 잡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신호는 이제 블룸버그에서 나오는 거고 이 신호가 이제 과거에 이 지표가 나왔을 때 지난 12월 중순부터 올해 2월까지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50% 이상 이제 상승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호가 도출되는 걸 중요하게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건데, 이 신호가 이제 무조건 나왔다고 해서 상승할지는 그거에 대한 신뢰성은 이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지표를 너무 맹신하진 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표 한 가지만 보고 뭐 사고 팔고 하는 것들 좀 자제하시는 게 좋고요. 위험성이 큽니다. 실제적으로 지표 한 가지만 바라보는 건요. 그냥 참고적으로만 볼 수 있는 정도니까 참고적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그 외의 지표들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리플, 이오스로 구성된 블룸버그 갤럭시 크립토 인덱스에 대해 3개월 만에 처음으로 매수 시그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고, 이 매수 신호가 진짜 효과가 있을지는 한번 지켜보시죠. 자, 그리고 코로나19 장세 벗어나 본격 반등장이 올까,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들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 크립토 같은 경우 데이터 전문 분석기관 아케인 리서치의 최근 리서치를 인용해서 지난 한 주 비트코인 선물 시장은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선물 가격에 다시 프리미엄이 붙고 있고 이는 긍정적인 모습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 전망들 뭐 다양하게 요즘엔 조금 긍정적인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은 미국 유명 암호화폐 트레이더인 피터 브란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최근 상승세가 강세 패턴이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해주었으며 고전적인 차트는 이러한 붕괴가 단기적으로 8,4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전문 애널리스트죠. 톰 베이스도 반가기가 다가옴에 따라 비트코인 강세가 전망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의 최근 흐름은 지난 2015년 8월과 유사하다. 당시 비트코인은
207달러까지 하락한 뒤에 장기적인 강보와 흐름을 나타냈다. 그리고 역대 최고점이 2만 달러를 기록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전문 투자 운용사 갤럭시 디지털의 최고 경영자인 마이크 노보그로츠 같은 경우 최근 CNBC 인터뷰에서 만약 올해 비트코인이 2만 달러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지 못한다면 비트코인은 포기할 수도 있다 라고 하면서 올해 메이저 암호화폐 급등 가능성을 점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부자 아빠 가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도 최근 트위터에서 미 연준이 수조 달러 가짜 돈을 찍어내는 것을 비난하면서 비트코인을 민중의 돈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신의 돈 금과 민중의 돈 비트코인을 매수하라 라고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 가격 2.0 가격 상승 모멘텀 예상을 한다라는 기사인데요. 지금 이더리움 2.0에 대한 이제 기대치가 계속 나오고 있고 2020년 올해에 이더리움 2.0이 출시 예정입니다. 자,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데 기술적 지표들로 암호화폐 차트 분석 플랫폼인 이 글래스노드의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거래소는 2016년 12월 이후에 가장 높은 이더 잔고를 보이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거래소의 이더리움 잔고 증가는 이더리움의 가격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입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는 이더리움이 2019년 말 이후에 16%에서 21%로 크게 증가를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준의 증가는 2016년 12월과 유사하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상관관계를 토대로 지속적인 증가를 유지한다면 이더리움은 상승세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의미로 전했다고 합니다. 2020년도에 암호화폐 핫 이슈 중 하나인 이더리움 2.0이 예정되어 있는 지금 거래소의 잔고 증가는 앞으로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쵸. 이제 그 부분이 이 잔고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여기서는 부각을 시키고 있는 거고, 이더리움의 잔고가 증가한다는 건 결국에는 이더리움에 대한 그 긍정적인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브라질 금융당국에서 블록체인 정보 공유 플랫폼 피어를 출시했다라는 소식인데요. 브라질 금융당국이 규제기관 간 정보 공유를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 피어를 출시를 했습니다. 2018년 6월에 피어 플랫폼이 공개된 지 2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브라질 금융당국은 이 블록체인 기반 통합 데이터베이스 피어를 출시했고, 이 피어는 규제기관 간 이 정보 공유 및 통합을 위해 개발된 허가형 블록체인이라고 합니다. 참여 기관들이 제공하는 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열람할 수 있고 특정 기업에 대한 규제 정보, 금융기록, 사업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브라질의 4대 금융기관 중 3곳인 이 브라질 중앙은행, 민간보험감독부, 증권위원회가 참여를 해서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향후 사회보장기구인 연금당국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브라질 금융당국은 피어를 1조 9천억 달러에 달하는 전체 브라질 경제를 통합관리하는 데 활용을 한다라고 하는데, 또한 해당 시스템은 정재계 임명 후보자들의 자격검증을 위한 배경조사에도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향후 피어는 사법, 무역 등 더 많은 정부 관련 부서에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할 예정이고, 이를 통해서 정부 부처 간 정보 공유 효율을 높이고 이 블록체인 기술 활용을 더욱 촉진시킬 계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브라질 정부 당국의 이 블록체인 기술 활용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하고요. 브라질 교육부는 지난달 학력 위조를 막기 위해서 이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학위 발급을 사립대학들에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브라질이 굉장히 빠르게 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고 실제 이 금융 당국에서도 이걸 활용한다라는 부분들 굉장히 앞서가고 있죠.
아마 이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형태들을 많이 확산이 될 것 같습니다. 금융 규제기관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교육기관들, 전체적으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이제 기업들에서도 다 활용을 할 가능성들이 높아지고 있죠. 자, 그리고 미국의 연준에서 대차 대조표 5조 8천억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로 인해 지금 CBDC가 대안이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지난 3일 업데이트된 연준의 대차 대조표는 5조 8,016억 달러로 지난주보다 5,573억 달러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통화정책은 지금 현재 사태를 장기화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3월 31일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1분기 9%, 2분기 34%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이는 일주일 전 예상했던 마이너스 6에서 24%보다 더 악화된 수치입니다. 미국의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도 2주 사이에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미국의 평균 실업급여 신청자는 20만 명 안팎이었으나 이 3월 21일 발표된 일주일간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328만 명이었으며 이 3월 28일 발표된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약 665만 명까지 2배 이상 갑자기 상승을 했습니다. 이번의 사태로 이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 한파는 미국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지금 전 세계로 지금 퍼져가고 있고 지금 유럽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스페인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는 3월에 30만 명을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고 2주 동안 영국의 통합수당 신청자는 95만 명으로 이전 평균치의 10배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 프랑스에선 지난 2주간 400만 명이 실업수당을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심각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거죠. 이런 심각성이 커지면서 각국의 이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도입을 위한 실험을 지금 앞당기고 있습니다. CBDC는 보다 투명하고 또 정확한 통화 정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인 것 같은데요. 프랑스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CBDC 실험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지난 3월 30일 발표를 했고 이를 위해서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할 참가자들을 오는 5월 15일까지 모집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2월 20일 스웨덴 중앙은행은 유럽의 이 디지털 화폐 이크로나 테스트에 돌입을 했고 이 브라질 중앙은행도 픽스라는 암호화폐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2월 5일 CBDC 전담팀을 꾸렸고 오는 6일에 한국은행의 CBDC 연구 추진 계획 수립에 관한 일정까지 잡혀 있습니다. 이 각국에서는 CBDC 연구와 시스템 개발 작업은 다양한 이유로 시작이 되었고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위기가 의도치 않게 투명하고 정확한 통화 정책을 위한 CBDC 실험 및 도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주식시장도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 이 통화 정책도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이 통화를 완화하고 지금 그 양적 완화를 계속 실시하면서 통화를 계속 풀어내고 있는데 경제의 이제 실효성이 이제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이 실업률이 계속 급증하는 양상들이 나타나면서 여기에 대한 또 다른 대안을 지금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대안이 지금 이제 CBDC가 될 것이다라고 이 기사에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이 CBDC가 과연 이제 그 대안으로서 부각이 될 수 있을지는 시간이 좀 지나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지금 당장 CBDC가 나올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전 세계에서. 그래서 뭐 새로운 이슈를 던져줄 수는 있을 것 같지만 근데 단기적인 이슈가 될 것 같고 CBDC가 진짜 나와야지만 그게 이제 또 다른
새로운 국면으로 또 진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발표만으로는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땐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나온 기사들이나 뭐 이런 시그널들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매도하는 거 신중하시고 투자하시는 건 신중하게, 여러분들 소중한 돈이니까요. 꼭 여러분들이 잘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